그럼 국무회의 주관부처 장관이시죠? 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이거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당시 그 자리에 있던 국무위원들은 모두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무회의라고 볼 수 있다고 치더라도 네. 5분이잖아요. 네. 그 5분 안에 의견 말해보라고 기회를 준 적이 있습니까? 국무위원들이 모였을 때 네. 그 우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전달을 했고요. 이거는 비서실장도 수석들도 모른다. 네.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와이프가 알면 화를 낼 것이다. 이런 말을 분명히 했습니까? 네, 분명히 하셨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KBS에서 생방송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거다는 얘기도 들었으니 증인은 국무위원으로서 온몸으로라도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은 이번 비상계엄은 내란이고 위헌 위법한 것이다라는 아주 잘못된 프레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엄 이코르 내란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자꾸 물으니까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러면 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뭐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국무회의 주관부처 장관이시죠? 네, 시셨죠? 예. 주관부처 장관으로서 보셨을 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이거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그 유효 여부를 제가 판단할 지위에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시 그 자리에 있던 국무위원들은 모두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총리님께서 대통령님 의사를 확인하러 다녀오셨고, 다녀오셔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개최를 지시하셨다, 이런 말씀을 총리님께서 직접 하셨고요. 그 다음에 국무위원 의사정족수인 11명이 모일 때까지 저희가 다 기다렸고, 심지어 대통령께서도 10시 발표 예정이었던 계엄 선포를 거의 30분 가까이 늦추면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되기를 기다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사정족수가 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정장을 갖추시고 저희들이 모여있던 대접견실로 건너오셔서 중앙에 앉으시고 저희들도 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앉았고, 그때 있던 수석 비서관들도 다 빠지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자체는 다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만 그것이 국무회의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회의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무회의 끝나고 누군가 회의록은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증인이 대통령 부속실 직원에게 참석자, 모인 시간, 헤어진 시간, 발언 요지를 메모해 주라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통상 국무회의 회의록은 언제 작성됩니까? 국무회의가 개최된 때로부터 빠르면 7일, 통상 뭐 한 열흘 이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비상계엄 선포 당시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첫 번째 이유는요, 원래 그 회의록 작성의 책임자는 저희 행안부의 의정관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 국무회의에 의정관이 참석을, 간사입니다, 간사인데 이 간사가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국무회의 참석자라든지 개최 시간, 종료 시간, 발언 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비상계엄이 뭐 내란이다라고 몰아붙이면서 뭐 회의록 작성을 하는 것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비상계엄을 방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회의록을 작성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12월 8일자로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정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국무위원들 국무회의 후에 부서는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부서는 국무회의를 마친 다음에 그 관계 장관들이 자기 집무실로 돌아가서 전자적인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때 부서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서의 시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아주 특수하고 급박한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부서가 사후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시간이 워낙 짧고 그 이후에 내란이다 뭐다 각종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소관 부처에서도 부서를 한다는 것을 놓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서라는 것은 계엄 선포 같은 대통령의 저 법적 행위에 대해서 하는 거지, 국무회의록에다가 부서하는 거는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네, 전혀 아닙니다.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요. 국무회의록에 부서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계엄 선포면은 국방장관, 관계장관과 총리, 대통령이 하는데 그런 거는 사후에도 할 수 있는 문제고. 네네.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인데 약간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 자체에 대해서는 부서가 없고요.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부서를 하는 겁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그 국무회의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그때 이제 나머지 국무위원들 연락하기 시작해서 최초로 온 사람이 최상목 부총리였던 거는 기억나십니까? 국무위원들 도착 순서라든지 그런 것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뭐 그걸 일일이 확인하거나 기억에 남아 있지 않는 아까 상황이었습니다. 뭐 단전 단수 관련해서 뭐 쪽지 보셨다는 거예요. 네. 그 쪽지 말고 계엄 선포 자체에 대해서 뭐 검토한 문건이라든가 이런 문서는 혹시 그날 그 자리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그 검토한 문건이라기보다 제가 최초로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 또 책상에 있는 걸 문건을 하나 봤는데 네. 그게 지금 와서 보면 그게 계엄 선포문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네. 이제 비상계엄 이렇게 써여 있었고요. 그러면 그날 증인이 보신 문건이라는 게 이 계엄 선포문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네. 아까 단전 단수 쓰여 있던 네, 그 네, 문건하고 그렇습니다. 또 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게만 있었어요. 네. 그 문건 자체는 여러 장이 있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본 거는 그렇습니다. 그 국무위원들이 뭐 만류하는 국무위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증인도 그러셨다는 거고 네. 그렇게 국무위원들이 반대를 하면 피청구인이 그때 계획을 변경할 생각이 있어 보이던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대라는 표현은 적절치가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만류를 하면 네네 만류를 하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너무 정무적인 부담이 클 것으로 국무위원들은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그 만류하면은 뭐 만류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네. 대통령님이 다 고려를 하신 네, 사안이고 알겠습니다. 아까 31항에서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증인이 도착한 8시 40분부터 선포하러 피청구인이 회의실 떠난 22시 22분경까지 마치 뭐 1시간 44분 동안 국무회의가 개최된 것처럼 이렇게 물으셨는데 실제로 정족수 채워져서 대통령 내려갈 때까지 시간은 5분이죠.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5분 동안에 그 5분 동안에도 대통령이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국무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다 전달을 받으셨고요. 그 자리에서 처음에도 뭐 한번 대통령 제고해 주십시오 이런 어쨌든 정도의 이걸 얘기가 뭐 있었던 것 국무회의라고 같고요.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국무회의라고 볼 수 있다고 치더라도 네. 5분이잖아요. 네. 그 5분 안에 대통령이 자기 생각 설명하고 국무위원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말해보라고 기회를 준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위원들이 모였을 때 네. 그 우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전달을 했고요. 지난번 그때 집무실에서 피청구인이 했던 말 뭐 다 기억은 못 하시고 주신문상에서 몇 가지 나왔는데 혹시 이런 말도 들었나요? 이거는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비서실장도 수석들도 모른다. 네.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와이프가 알면 화를 낼 것이다. 이런 말을 분명히 했습니까? 네, 분명히 하셨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KBS에서 생방송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거다는 얘기도 들었으니 네. 증인은 알았겠네요. 저는 알고 있었죠. 나가실 때. 그렇다면 증인은 국무위원으로서 온몸으로라도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번 비상계엄은 내란이고 위헌 위법한 것이다라는 아주 잘못된 프레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당시 모인 국무위원들은 사전 지식이나 정보가 전혀 없었고요. 이번 비상계엄이 그 당시에 뭐 위헌 위법이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헌법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고 대통령께서 행사하신다고 하시고 우리 국무위원들이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를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더 깊이 고민하신 끝에 심사숙고한 끝에 내리신 결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온몸을 막는다는 것은 좀 넌센스라고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온몸을 바쳐서 막아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피청구인 본인 의견 진술하시겠습니까? 간단히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그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엄 이코르 내란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자꾸 물으니까 아마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러면 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뭐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그래서 제가 아까 전문 증거를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는 헌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얼마나 믿을 것이냐의 문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십사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무회의록의 그 작성과 관련돼서는 6일날 12월 6일날 행안부에서 그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테니까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 해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10일날 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문서 작성 책임과 권한은 행안부고요. 그리고 아까 그 부서 문제도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비상계엄 선포라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부서는 국방장관과 총리와 대통령인데 사실 우리 부속실의 그 실장이 일단은 만들어 놓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총리께서 이거는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아직 안 올린 것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완을 요하는 이런 그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요한다면 문서 기한자인 실무자가 이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제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소추인 측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대통령이 뭐 정치인으로서 이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런 거를 방기하면서 결국 이 사태를 만들어 놓고 이걸 계엄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라 이게 위헌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도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제가 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를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고요. 제가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이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놓고 반쪽짜리 제가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들어는 왔습니다. 언론에서 비판하니까. 근데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제가 끝나고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그 문 쪽에 있는 일부만 앞면이 있는 일부만 하고 저에게 심지어는 빨리 사퇴하세요. 이런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 도대체 제가 대통령으로서 야당이 아무리 저를 공격하더라도 왜 대화와 타협을 안 하겠습니까? 의석수도
100석 조금 넘는 의석을 가지고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서 뭐를 해보려고 한 건데, 이 문명 국가에서 도대체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줄타내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악의적인 거고, 이거는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정권을 파괴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도 뭐 0. 몇 프로의 예산 삭감이 0. 몇 프로에 불과하다고 했는데요. 뭐 미국에서는 뭐 몇 조 달러짜리 가지고 예산이 셧다운 되면서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월급도 못 받는 사태가 벌어지지만 금방 타협을 합니다. 근데 도대체 우리 우리 헌정사상 핵심 아킬레스건 예산을 일방 삭감한 상태로 예산안을 일방 통과시킨 것은 지난 12월이 유일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하여튼 이 무슨 뭐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불통해 일방 통행을 하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민주당의 계속된 프레임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저도 미국 국빈 방문 갈 때도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가자고도 얘기하고, 또 김진표 국회의장 계실 때도 여야 의장단, 국회 사무총장 다 여러 번 초청해서 만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정말 본인들에게 스스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문제를 제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올립니다. 네, 이상.